늘 조심스러운 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상황을 아는 대로 말하기가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국회가 될 어떤 서기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전부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라고 해서 앞에 끊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욕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옛날 같으면 뭐 거리낌 없이 정부 욕을 한다든지 뭐 주변 나라 욕을 한다든지 해도 내 그런 얘기 안 했다 하고 잘못되면 그러면 요즘에는 촬영이 되니까 잘못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블랙리스트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대표적인 게 독당 우리 땅 노래 부른 그분은 일본 못 갔죠. 뭐 그분이 뭐 독당 우리 땅이라고 노래한 그게 뭐 일본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수출을 못하는. 아 진짜요? 일본에 수출이 아예 안 받았는데. 김에 그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파는 대전에 있는 거 사요. 그것도 있고 일본의 이유식 그 판매하려고 지난번에 한번 그 유퀴즈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각 아이들 유식 만드는 걸 갖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생들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이 과자가 어른들이 먹어보니까 어른들 입맛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매상이 올라가는 특히나 이제 이게 유기농으로 됐다니까 요즘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게 매상이 갑자기 오르면서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거기에 독도가 표기된 우리나라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이분이 처음 그 시판할 때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거는 빼고 우리나라 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나는 못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회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독도는 우리 땅 그거 말 하나 빼달라고 해주고 일본에 팔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이상해요. 이렇게 그분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오늘 내가 거기 사람들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 과자를 먹으면서 애들이라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그걸 빼라고 하니까 난 못 빼요. 이런 바람에 그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이런 회사의 제품은 우리가 팔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독도 연구회 다음에 독도 관련된 그런 모임을 하는데 울릉도 독도가 경북이니까 포항 함안증 이런 데서 독도 관련 이렇게 전시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꽤 있고 우리나라 독도 연구소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뭐 독도 연구 발표하는 거기에 본인이 차에다가 그 과자를 꽉 쥐고 와가지고 그냥 협찬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오신 분들 고생하는데 기념으로 하나씩 가져가 이렇게도 대주고 하면 그거 신문에 나오는 좀 스프레이 해놨거든요. 좀 특별한 분들이 계시다. 그처럼 참 주변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한 번만 눈 감으면 참 좋은 기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에 참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고민이 참 쉽지 않죠.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하고, 근데 회사의 직원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금 적자인데, 이번에 그 적자를 다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사장님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사장님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이 좋은 기회가 있는데, 안타까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강원도도 좋은 기회들은 많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저렇게 하니까 참 이 강원도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계속 쑥으로 돌아요. 지금 남북이 같이 강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강원도라는 이름으로 합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과거에는 막 남북 강원도 협력 이런 것들도 추진하다가 지금 갑자기 경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좀 바다 쪽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중국에 만약에 어업권을 앞으로 수십 년간 헐값을 주고 사가면 저게 나중에 우리가 맡아도 저게 협상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했던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게 국제법상으로는 그 무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협상할 때도 분명히 중국은 북한과의 외전 계약이나 협약을 대한민국 정부도 지키라고 그러고. 그대로 이어서 가야 우리는 남북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동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저 지금 했는데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을 중국 빼고 부지런히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고기 오징어 잡아가는 걸 봐야 된다. 그게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북한 쪽에서 했으니 누가 그걸 보고 있습니까? 배 박치기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정도까지 그 계약을 인증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조차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북한 지역에 있는 그 물자들도 중국이 많이 가져간 것도 있을 거거든요. 특히 지하 자원, 광산물 같은 것들은 뭐 어떻게 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자, 멸치가 있습니다. 멸치도 전반적으로 보면 1,500톤 했는데, 멸치가 권역망에서 남해하고 거제도 주변에서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아래쪽으로 가죠. 이것도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이거 보면은 멸치도 뭐 많이 잡히지는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8월달, 9월달은 작년보다는 더 좀 잡힌 상황이고, 이 상태로 계속 하면은 어쩌면 평년 수준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10월달 전망이 남해 거제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권현망 어장이 형성되고 평년 수준 정도는 가져갔다 하는 얘기네. 멸치, 그 다음에 갈치가 있는데 갈치는 서해 남부하고 제주 서부의 중심으로 어장 형성되었다. 그 다음에 보면 1월 달에 잡힌 것이 좀 많고 나머지는 전부 적죠. 그리고 지금 이 전반적으로 지금 잡힌 거 거의 안 잡힌다는 얘기죠. 1월 달에 좀 잡힌 것 갖고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잡히는 정도니까 어황이 낮다 하는 얘기인데 보시면 6월
10월부터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의 어황이 이어지고 전체 어황은 작년의 절반, 평년의 4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월달 어획 전망도 서해 남부 해역 중심으로 제주도, 남해 서부 해역 어장이 형성되겠고 서해 중부 해역 일부 어장이 형성되겠지만 자원 밀도 감소로 평년 대비 부진할 것 같다. 이게 갈치도 상당히 우리나라 식탁에서는 갈치 조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갈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거든요. 조기 얘기가 있는데 조기는 거의 한 900톤 잡혔네요. 9월 참조기는 서해 남부 해역 제주도 서부에 어장 형성되었고 작년에보다는 15% 증가. 근데 평년보다는 한 50% 가까이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잡혔네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부터가 좀 많이 잡힐 철이나 봐요. 그래프를 보면 많이 잡혀야 될 철인데 작년보다는 1월달에 좀 많이 잡혀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나 잡힐지 이제 앞으로 전망이 중요하네. 10월 전망이 서해 남부 해역 제주도 주변 서해 거쳐 어장이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는 되겠으나 평년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뒤쪽에서 9월, 10월 이때 성부가 나겠네요. 작년 같으면요 10월달, 11월달에 아주 많이 잡힌 그런 추세네요. 어쨌든 뒤쪽으로 갈수록 제주도 부근에서 성부가 날 것 같네. 삼치 어항을 보겠습니다. 9월달에 한 1,800톤 내외 잡혔고 9월 삼치는 서해 중부 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되었고 서해 남부 남해 해역 걸쳐 일부 어장이 형성됐다. 4월부터 8월까지는 고기가 거의 안 잡히는 철이었고 전체 어항이 63% 평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이쪽 보면 다 적죠. 그런데 누적된 걸 보면 좀 많았다가 지금 9월달 들어가면서부터 처지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때 많이 잡혔다니까 1, 2월달에 좀 많이 잡혔네. 1, 2월달에 많이 잡힌 것이 저는 형태로 가는데 지금은 거의 예년에 비해갖고 지금 누적된 걸로 보면 적어질 것 같은데 10월 어항 전망 보면은 서해 중부 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고 서해 남부 해역과 남해 서부 해역 일부 어장이 형성되고 전체적인 어장은 작년에 대비해서나 평년에 대비해서도 적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어종들이 자꾸 줄어든다 하면 고기 맛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이것을 주 메뉴로 하던 이제 각 식당들이 다른 걸 대체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아니죠. 우리가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갈치가 비싸가지고 갈치 조림을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당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식감이다, 식감. 제일 무서워. 제주도 갈치 소리. 오징어 볶음도 식감. 아, 식가대로 먹으려면 그게 제일 무서워. 네, 정말 무섭죠. 매일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니까. 얼마예요? 횟집에 종종 시가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가라는 것 자체가 공정한 거라는 것 자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끓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상시에 신뢰가 있고 그분이 내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본인 임금명을 붙여서 판단하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시가대로 먹겠는데 그렇게 자주 안 간 집에서는 내한테 정말 공정한 시가대로
주세리냐 하는 부분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식당 양반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이제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이 힘들죠. 자꾸 안 먹으니까. 맛있는구나. 저그 식당 저 10년 전에 생선구이 전문점에 가서 먹었을 때 가격하고 예, 10년이 지난 물가 반영률을 하더라도 예. 생선 구이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를 이거 보니까 예,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현장에 있었을 고기 가격 자체가 이미 오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이거 도매 가격이거든요. 위판 가격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거 벌써 각 수협의 위판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소매점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유통 마진이 붙고 하기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태 같으면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위판에는 보면 아주 좋은 고품질도 위판이 되고 또 낮은 품질 위판이 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여러 이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좀 불편한 게 가격대는 높게 책정하고 제품은 낮은 걸 내놓을 때는 참 속이 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주문진이라는 어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기 가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또 고기가 충분히 먹고 남은 고기는 가공하고 장기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될 때하고 그게 하나도 안 될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언제쯤 옛날처럼 명태를 길에서 차고 다니고 10,000원짜리를 제가 물고 다니고 하겠나. 중국집에는 생선구이 기본이 뭐가 나오나요? 고등어, 유면수, 저기 열기. 열기 확실히 다르네요. 10개. 저희는 이면수보다는 가자미, 네, 가정에 많이 기름 가자미, 네. 뭐 고등 고등어는 노르웨이죠. 네. 고등어는 거의 다 노르웨이. 그렇죠. 머지않아 기본 생선 중에 하나가 부실이랑 밥을 부실이. 지금 많이 확실히 올라. 맞아. 부산 자갈치 가면 그 생선구이집 쫙 네,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딱 지나고 냄새가 나지. 네. 주로 고갈비 해가지고. 고갈비. 대기 저렴하고 자갈치도 가봐야겠네. 제가 여러 번 가서 우리 외갓집이라서 서울 사람들은 고갈비하면 다 유면수인 줄 알았어. 정말 부정어를 예. 먹어본 적이 없어. 다 유면수로 예. 고갈비로 하니까. 고등어 맛있죠. 고등어 맛있습니다. 배고픈 음식 아까 갈치부터 시작됐어요. 갈치조림이네. 갈치조림 먹고 싶어요. 제주도 나가야지 먹지. 제주도 가야 돼. 고등어 가장 많이 잡는 게 선망이죠. 그래서 제주도 주변 해역, 그다음에 동부 이런 쪽에서 이제 했는데 보시면 뭐 잡힌 것이 보시면 거의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잡혔다는 얘기죠. 많이 잡혔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이거 지금 근데 전체로 보면은 작년보다 전체 잡은 건 조금 적네요. 이번 달에는 좀 많이 잡히긴 해도 고등어, 망치고등어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 주변 해역, 서해남부 해역에 형성되겠다. 전체 어항은 평균 수준을 상회한 지금 상태다.
이렇게 고등어는 많이 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 식당에 가면 항상 노르웨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싸거든. 아, 됐어요. 또 싸거든. 근데 여기 연근에서 여기 잡히는 고등어랑 맛이 달라. 기름기가 노르웨이산이 훨씬 많아서 맛있어. 촉촉하고. 근데 그네 우리나라에서 잡은 거는 퍽퍽하고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소려 먹어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게 맛있어요. 네. 굵기도 좀 굵고, 기름기도 좀 키우니까 한국에도 강고등으로 키우니까 진짜 그래서 고등어가 노르웨이산이에요? 헐. 싱싱하다 우리 수액에서 잡혔다 하는 그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문관, 보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에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수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네에 나는 액밀이라든지 도루묵이 사실은 전국으로 못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먹어보면 맛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뭐 그런 게 있나? 네. 네, 모릅니다. 도루묵집 도루묵은 맛있는데. 그렇죠. 말짱 조림해서 도루묵이라. 먹으면. 이런 거 안 하면 모르죠. 난 엄마가 줘서 먹어요. 그리고 사실은 식당에 가서 도루묵집에도 하거나 구이를 해갖고 이렇게 대접을 해도 뭐 먹는 방법을 몰라는 경우가 못 먹습니다. 네. 이게 뼈를 갖다가 약간씩 진짜 맛있는 있으니까 그거 귀찮아 하면 못 먹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우리는 제철 비싼 식사 대접한다고 한 게 오히려 예, 불편을 끼치고 아니 뭐 이런 걸 먹어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는 참 맛있게 먹는데 도루묵 알배기. 예, 도루묵 알배기가 시작할 때가 예. 도치도 그랬잖아요. 그거 날 지나면 또 알이 딱딱하게. 네. 근데 암도치랑 숫도치의 가격이 엄청나대요. 지금 가격이 너무 완전 차이가 부인 자체는 몇배 차이 있는데. 알이 있는 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먹기도 좋고. 숙회로 먹기에는 순놈이 훨씬 맛있고. 예, 숙회로. 알로 알. 먹어야죠. 도치알탕 알탕을 먹으면 도치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어보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 시간에 배가 더 고픈 얘기들만 계속 의도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그 기억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억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먹었던 명태, 대구, 갈치, 고등어 이 기억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과 맞는 음식이 딱 오면 냄새가 나면 못 견디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게 그 맛보다도 코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더 강하게 남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탁 맡으면 귀향이 확 도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고구마 냄새가 확 오면 옛날에 내가 고구마 같이 먹었던 기억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좀 코로 느끼는 것은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갈치조림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그러네요. 동해안에 이렇게 고등어가 계속 증가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등어를 가지고 하던 어떠한 그 밀키트나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살아나지.
지금 이제 가 아니라 여기 주문진 강호 등호가 되듯이. 우리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뭐 사과, 뭐 배,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이미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예, 다 올라가 있는 그건 뭐냐면 강원도에서도 옛날 열대작물 안 됐는데 지금 열대작물 짓고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부터 해서 자꾸 짓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노지에서도 재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정도로 지금 주 재배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다에 계신 분들은 바닷물은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부닥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아래쪽에 있던 고기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원래 잡았던 고기는 없고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빨리 업종을 바꿔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의 배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익숙했던 잡는 방식을 내가 바꾼다는 것 자체도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과도기에서 어떤 분은 그 적응을 못하고 있으면서 배를 묶어놓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 안 되겠다 배를 바꿨는데 바꿨다고 그 고기가 왕창 잡히는 게 또 아니니까 이게 너무 빨리 바꿔가지고 또 어획이 계속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괜히 그랬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도 분위기가 이렇다. 지금 전가 추세다, 변동사항이다 하는 얘기는 해도 지원을 해가지고 바꾸세요. 한꺼번에 바꾸세요 하기가 애매한 거죠. 왕창 옮겨오면 이게 주 어종이 지금 고등어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개인이 하는 선택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이제 주 어종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는 서해안에 오징어가 살오징어가 잡힌다는 것처럼 이게 차츰차츰 계속 나니까 그쪽으로 지금은 지켜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지금 청어가 그렇거든요. 옛날에 청어 날개하고 지금 청어가 안 됐잖아요.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데 모든 배를 바꾸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바꾸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각자가 다 바꾸지 않더라도 나는 고등을 잡는 쪽으로 나는 바꿔서 고등을 맞추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한 부분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서로 보면서 유지가 되겠다는 또 다른 데를 바꾸겠죠. 교수님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희 생활인구나 이주하는 거 네. 자꾸 유입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 고등어 하시던 분이 당연히 그렇죠. 고스란히 이쪽으로 이주를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쉽죠. 계속 어업을 하시. 근데 이제 네. 사업은 그렇게 가능한데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 혼자면 가능한데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집은 거기 두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게 부산과 남해안 쪽에 난가하고 네. 동해안 쪽에 난가하고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그걸 갖다가 설득하고 새롭게 이쪽 지역에 지금 고등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동해안 쪽에도 고등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어업가가 대형 선망이라든지 이제 방법이 틀리거든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어항을 봤지만 네. 대형 선망이 동해안에서 고기 잡았다는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지점에 주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가서 잡으면 되는 그거는 개인 한 명은 그럴 수 있는데 산업 자체가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또 조율을 하거든요. 예, 제주도에서 했던 것들이 이쪽으로 오에 따라가지고 그게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방어에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방어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낚시를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어가 올라오면 동해안에서 대방어장 낚시를 해야 될 수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낚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가능할 수도 제주도만큼 오름도가 유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켜봐야 가 많이 잡히는 거는 이게 달라졌다 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멸치는 주로 이제 남해 거제도 주변에서 평년 대비 늘는데요. 9월달은 그 다음에 평년작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봤으나 그래서 거의 뭐 평년 수준. 그 다음에 안강망인데 안강망은 대류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해나 남해 쪽이 이제 안강망이 참조기 평어 이런 쪽으로 주로 잡았다 하는 건데 9월달에 보면 좀 적고 근데 전체 누적으로 봐서 영역부에서는 조금 적은 정도고 그래도 안강망은 유지는 되는 것 같다. 저희 망이 이제 주로 중에 대형 쌍끌이는 두 척에 하는 것이고요. 서해 중남부 해역에서 이게 보면 사로지는 거 근 20%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로지는 잡는 것 자체 대형 쌍끌이 저인망에서 잡는다. 그럼 이거는 화래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잠자리처럼 이렇게 끌어서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선어 상태나 아니면 냉동 상태나 이런 쪽. 저인망, 한 척이 잡는 것은 주로 제주도 남서부 남해 딸고기 붉은 메기 등을 어획했다. 그 다음에 서해나 남해 동부 해역이라고 하면 뭐 거제도 아래쪽이나 이런 쪽이다. 눈 볼 때 사오징어, 아기 이거는 같이 잡히는 거죠. 그냥 여러 고기하고 같이 잡히는 또 하루 상태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해구 중형 외에서 잡아야 될 오징어는 없고 전부 기름 가자미 되고 새우 가자미 도루묵이죠. 전망은 대형 쌍끌이 제인망어업은 삼치, 갈치 등을 대상으로 대형 외끌이 제인망어는 제주도 남서부, 남해 서부권에 걸쳐서 대상으로 어장 형성되겠다. 서해 남구, 서구 남, 청주
쪽이 아기 대상으로 되겠다. 그 다음에 남해 동부, 제주도 남부에 강원도에서 경북 연간에까지 기름가자미 청무 조업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꾸준히라는 거는 기름가자미 어종이 바뀌고 이렇게 되네요. 어별 어장이 쭉 되어 있는데 일단 동해안 쪽 보시면 그 다음에 오징어는 이까지가 있죠. 여기가 대어태. 대화태죠. 대화태 쪽까지 나가는 배들이 있죠. 여기는 멀리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연안 쪽으로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다. 대화태까지 갔다 오는 배들은 화로보다는 거의 냉동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사로징어가 있죠. 근데 보시면 대형 저인망이죠. 서해 쪽에서 사로징어가 잡히는 것은 주로 이렇게 저인망으로 잡기 때문에 화로 상태는 거의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선방은 제주도 부근에서 이렇게 고등어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히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물살을 가지고 조업을 하는 안강망이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서해안에 이쪽에 많이 있다. 어, 9월 10월짜리 전북을 금지를 했네요.